안녕하세요, 드로왕입니다. 오늘은 요즘 대세라는 터보 엔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보 엔진은 NA 자연흡기 엔진에 비해서 무조건 좋은 건지, 요즘 자동차 유튜버들이 왜 그렇게 터보차만 칭찬하고 또 찬양하는지, 자동차 회사에서 터보차를 주력으로 밀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동일 차종에서 자연흡기 엔진에 비해 터보 모델의 초기 구매 비용이 더 비싼 점인데요. 같은 차종이라도 터보 엔진이 들어간 모델이 자연흡기 모델에 비해서 더 비싼 편입니다. 터보 엔진 자체가 단순한 자연흡기 엔진에 터보차저라는 부품이 추가된 복잡한 구조다 보니까 부품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고, 또 자동차 제조사들은 보통 터보 모델에만 더 좋은 변속기를 넣거나 스포츠 패키지 같은 옵션을 추가해서 차 가격을 더 올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 쪽에서도 자연흡기 모델에 비해서 더 많은 이윤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내는 고장 리스크에 관한 내용입니다. 터보 엔진은 기본적인 자연흡기 엔진에 터보차저라는 부품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구조가 훨씬 복잡합니다. 배기가스가 뜨거운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이 다시 컴프레셔를 돌려서 공기를 강제로 밀어넣는 자연흡기 엔진에 비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이 복잡하고 또 터보차저가 엄청난 고열과 고압 속에서 작동한다는 점인데요.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문제가 생기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소나타 2.0 터보 타던 분들 중에서 터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출력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는 그런 고장을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같은 시기에 나온 2.0 자연흡기 엔진은 엔진 오일만 제때 갈아줘도 20만 킬로 이상도 엔진이 무리 없이 잘 버텨주고, 터보 엔진은 오일 관리를 조금만 놓쳐도 터빈에서 쇳소리가 나고 결국 수리비가 수백만 원까지 뛰어오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반면 자연흡기 엔진은 구조가 훨씬 단순하니까 웬만한 고장은 몇십만 원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운전자를 피곤하게 하는 터보렉과 부자연스러운 주행 감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터보 엔진은 요즘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터보렉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엑셀을 밟자마자 바로 치고 나가면 좋은데 순간적으로 약간의 텀이 생기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전에 타고 다니던 BMW 530i 2.0 터보 엔진도 그랬었는데요. 스포츠성이 좋은 BMW도 엑셀을 밟고서 바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나마 한 박자 늦게 나가는 그런 터보렉 같은 이질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좀 답답한 감이 있었습니다. 이 감각이 예민한 운전자들에게는 거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자연흡기 엔진은 밟는 순간 바로 반응하는데요. 고회전까지 RPM을 쭉 일관성 있게 끌어올려주면서 터지는 그 시원하고 자연스러운 감성이 터보 엔진에서는 느낄 수 없는 NA 엔진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터보 엔진이 2000에서 3000 RPM 실 영역 구간에서 최대 토크가 터지기 때문에 고 RPM을 써야 하는 자연흡기 엔진에 비해서 훨씬 경쾌한 그런 느낌을 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초반에 토크가 몰려 있다가 힘이 빠지는 터보 엔진 대신에 이제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밀어주는 자연흡기 엔진만의 또 감성이 보다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이제 장기 보유에 관한 내용인데요. 터보차는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도 환경 규제 대응 때문에 채택한 기술 개발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배기량으로도 큰 힘을 내고 또 배출가스를 줄이기 굉장히 좋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쉐보레의 1.2, 1.3 터보 엔진이 3기통으로 저공해 차량으로 이제 환경 규제에 맞추기 위한 대표적인 저배기량 터보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너 입장에서 보면 장기 보유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차를 타려는 분들이라면 터보 엔진보다는 자연흡기 엔진이 훨씬 더 구조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또 내구성도 좋은 편입니다.
택시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예전 소나타 K5 택시는 전부 다 2.0 NA 엔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관리가 편하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또 수리비도 적게 든다는 그런 장점들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택시 기사님들처럼 차를 생계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굳이 여러 가지 고장 리스크가 있고 또 수리비, 초기 비용 구매, 또 내구성 등의 그런 문제가 있는 터보 엔진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이제 제조사들이 저배기량 터보 엔진을 밀고 있는 진짜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차를 팔기 위해서 만든 엔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세계적인 추세인 또 까다로운 유로6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들은 판매하는 차량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굉장히 낮춰야 되는데, 배기량이 낮은 엔진이 이산화탄소를 아무래도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저배기량의 기통수를 줄이는 그런 터보차로 많은 차량들을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환경 규제를 쉽게 통과하면서 힘 좋은 차라고 광고하기에 딱 좋은 수단이 된 게 이제 터보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를 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환경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엔진은 작은 엔진이 고출력을 내야 하는 또 터보 엔진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배기량의 엔진이 터보를 달고 있으면 아무래도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를 한번 사면 굉장히 오래 타시는 분들은 터보차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연흡기 엔진을 선택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증이 끝난 중고차를 살 때도 터보 모델 차량보다는 내구성이 보장된 자연흡기 엔진을 더 추천드립니다. 터보 모델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이제 보증 기간을 누릴 수 있는 새 차를 뽑을 때나 차를 5년 이내에 자주 빨리 바꾸시는 분들에게 더 추천드리는 엔진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물론 터보 엔진이 무조건 나쁜 엔진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힘이 훨씬 더 좋고 또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고 엔진을 잘 관리하면 정말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차가 이제 또 터보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래 타고 싶다, 또 돈을 아끼고 싶다, 단순한 구조가 최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터보 모델보다는 자연흡기 엔진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우리 차쟁이 시청자분들은 터보 엔진과 자연흡기 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시청자분들의 경험담이나 생각들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자동차 엔진을 선택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상 드로왕이었습니다. 오늘도 진격!